오늘은 다큐 리뷰가 아니라 급하게 최근에 일어난 범죄 사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굉장히 큰 사건 하나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 아다치 유키라는 애가 실종이 된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해결됐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은 아니고 아직 해결 다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가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뭐 거의 다 끝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 용의자의 진술 이런 게 전부 다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만약에 이 새끼가 정신 차리고 뭐 진술하고 그러면은 또 기사 세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한 게 4월 18일 기준이고요. 이 뒤로 또 뭐 반전이 있거나 할 말이 더 생긴다면 추가 방송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3월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계속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동시에 계속 속보로 알려질 정도라 관심도가 꽤 크다고 이게. 제 채널에서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내내 내가 방송만 키면 막 사람들 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또 아닌데 최근 사건이라고 막 떠들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고 괜히 어그로성 추측만 그냥 1시간 떠들다 말면은 성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속보처럼은 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 좀 내용이 갖춰지면 하는 스타일인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한 달쯤 지났지만 꽤 최근 사건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뭐 보고 재미있으시면은 또 다음 주에 다른 사건이 궁금해지시면은 구독, 좋아요, 하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사건 전 상황부터 보자면은 얘가 아다치 유키야. 일본 교토의 난탄시에 살고요. 난탄시립 소노베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 가서 놀았어요. 이 친구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신원이 보호돼서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 A라고만 하겠습니다. 얘 말로는 같이 닌텐도 하면서 엄마가 간식으로 과일도 깎아주고 그거 같이 먹으면서 놀았대. 근데 이날따라 유키가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지.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 정도 봤으면은 애들이 어려도 평소랑 미묘하게 다른 거 다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먼저 물어봤어. 어이 유키짱 요즘 뭐 고민 있냐는? 표정이 왜 그러냐는 오마에 하니까 유키가 잠깐 멈칫하더니 티났는가 이러면서 웃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말을 하더라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엄마랑 결혼한 아저씨가 하나 있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 아재랑 내가 사이가 안 좋다. 재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고 같이 사는데 자꾸 나랑 부딪힌다. 나는 그 오야지가 싫다. 그 아재도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이런 거 알면 속상할까봐 말할 수가 없다. 애가 생각이 깊어요. 어리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애들도 알 걸 다 안다 이거지. A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 오마에 고민이 꽤 깊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뭐 11살 초딩들끼리 해봐야 답이 나오겠어요? 그런가 유키쿤 힘내라는 이 정도가 전부였다고. 이게 부모 이혼, 재혼 이런 게 가족 구성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혼이라는 과정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나이고요. 부모들 문제지 이게 내 문제는 아니잖아. 자기들이야 뭐 이혼하면 마음이야 후련하겠지만 나만 가만히 있다가 피해보는 상황이야 애들은. 이걸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 거기에 모르는 아저씨를 또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돼. 이 과정도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풀어가냐, 이 노력을 얼마나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따라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일 거예요 결국은. 이혼이야 뭐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어쨌든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문제는 이래놓고 재혼하니 아저씨란 새끼가 애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지. A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씩 해왔대요. A도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이거는 이 유키 주변의 애들끼리에서나 도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이 아저씨를 다르게 봐. 주변에서는 유키의 새아빠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회사에서 19년을 근속했어요. 이 자체가 성실함을 증명하는 데다가 작년에는 과장으로 승진도 했어.
능력도 확인이 된 거잖아. 유키 엄마랑은 2018년부터 만났대요. 갑자기 부부가 된 것도 아니라서 유키는 이 남자를 그럼 7년 정도 봐온 거겠죠. 자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다가 2025년 12월에 부부가 된 거고.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뭐 가끔 볼 때마다 아저씨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제는 내 아빠가 됐잖아. 그렇게 바로 호칭을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유키가 딸이면은 이 아재도 좀 대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 그렇게 돼, 이게. 어려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이 남자들만의 어색함이라는 게 또 있거든. 어쨌든 자기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유키를 처음에는 아들처럼 대하려는 노력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배경은 이렇고 이제 사건 당일 얘기인데 2026년 3월 23일 월요일이었고요. 유키가 늦잠 잤습니다. 학교 버스를 놓친 거야. 새아빠는 점수 딸 기회잖아요. 회사를 반차까지 내면서 유키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 아침 7시 50분쯤 출발했고요. 학교 앞에 내려다 줬대요. 여기까지가 새아빠의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뒤로 사라졌다는 거지. 사건이 일어난 3월 23일 이야기를 더해보자면은 이게 참 시작부터 꼬였던 게요. 이게 사건 방지나 뭐 해결을 떠나서 한 달이나 질질 끌릴 일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다른 날이었다면. 왜냐? 3월 23일은 유키가 다니던 이 손후배 초등학교에 졸업식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3월 1일이 국경일이니까 우리는 2일부터 새학기잖아요. 그래서 2월에 졸업을 하는데 일본은 새학기가 4월 1일부터야. 한 달 정도 늦어. 이 학교 특징이 또 6학년이 졸업하니까 5학년들이 배웅해 준대요. 졸업 잘하고 이제 뭐 학교 잘 들어가고 뭐 그래라 이런 거. 4학년까지는 안 나와. 5학년, 6학년만 나오는 날이라는 거지.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사지만 학생 수가 평소보다 적어. 인원 파악이 쉽겠죠. 근데 담임 말을 들어보면은 8시 30분이 되도록 학교를 안 왔대요. 학교는 학생의 출석을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옛날이랑 달라 요즘. 담임이 어플로 출석을 확인한다는 거야. 부모랑 어플로 연락도 하고 부모 교사가 동시에 이날 학교에 가냐 안 가냐를 착각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확인되는 일입니다. 진짜 안 왔어. 출석 어플 열어보니까 아다치 유키가 3월 24일부터 가족 여행으로 인한 결석이 예정돼 있었대요. 달력에 어플에다가 부모가 미리 써둔 거야. 이날 안 나갑니다 라고. 이날은 졸업식이 있는 23일이니까 다음 날부터 결석이라는 건데 담임은 부모가 이게 뭐 하루 차이니까 날짜를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루 차이면 뭐 부모가 적을 때 잘못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교사가 집에 전화를 해볼 수 있잖아. 못했어 이날. 졸업만 아니면은 했겠지만 학교 행사가 커가지고 바빴어.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야. 혼자 그냥 날짜를 착각했구나 이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11시 반쯤 유키 엄마한테 전화 걸었는데 애 엄마는 이 상황을 몰라. 오늘 우리 애 학교 보냈는데요. 그리고 내일이 대만 여행이라 24일부터 결석이 맞아요. 담임은 이제 등에서 식은땀 나는 거죠. 급하게 상황 설명하고 담임이랑 유키 엄마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합니다. 지금 유키가 사라졌다는 걸 3시간 만에 알고 신고한 거예요. 뭐 늦었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대고 경찰 조사도 바로 됐습니다. 엄청 빠르게. 이때 일본이 아동 실종에 존나 민감할 때였어. 사건 2달 전인 1월 26일 차로 7시간 떨어진 니가타현에서도 애가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중3인 히구치 마린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사라졌어요. 얘는.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본이 최근 몇 년간 겨울에만 아동 실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에 일어났고요. 장소가 얘네한테는 이제 서해가 되는 거야. 우리는 동해바다.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니가타현입니다. 애가 집에 있는 걸 부모가 확인하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없어. 그리고 3개월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가 유키 사건이 일어났고 4월 9일에 집과 3km 떨어진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이 사건도 의문점이 많아요. 나중에 자세히 더 알아보고 분량된다 싶으면 이것도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한동안 뉴스 존나 나오던 중에 얘까지 사라져버린 거지. 연쇄 아동 실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찰도 똥줄이 탈만한데 일단 파악한 유키의 마지막 행적을 보자면은 아침 7시 50분입니다. 유키 새 아빠가 애 데리고 차로 10분 거리의 학교로 출발했어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늦잠 자서 새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던 거래. 이건 새 아빠 진술이랑 일치하잖아. 그럼 집에서 출발하고 나서의 상황이 중요해지겠죠? 8시쯤 도착했대요. 학교 바로 앞에 내려다 준 게 아니고요. 200m쯤 떨어진 주차장이야. 여기다 애를 내려주고 학교로 걸어가는 거를 사이드미러로 아빠가 보고 자기는 돌아왔대. 그럼 새 아빠의 진술은 여기까지가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여기 주차장 CCTV 보니까 진짜 도착했어, 차가. 그리고 돌아가는 게 찍혀 있어요. 아빠의 말이 사실인지 지금 경찰이 검증한 거잖아. 이거는 경찰이 새 아빠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를 마지막에 본 사람이고 평소에 애 얘기대로라면 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대잖아. 하지만 지금 CCTV로 진술의 사실성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다른 용의자를 찾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영상이 모든 걸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런 데서 뭔가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남겨둬야 돼요. 사건이 일어난 난탄시가 또 시골이야. 산이 많은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로나 공용 공간에 CCTV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잘 돼 있는 겁니다. 해외 어디랑 비교해도 카메라가 진짜 많아.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당장 이 학교 주차장도 카메라 2대밖에 없거든. 그때 찍힌 게 이거래요. 시간 보니까 오전 8시고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던 건 확인이 돼.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새아빠가 학교에 간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어. 하지만 카메라 상으로는 애가 차에서 내리고 학교 쪽으로 가고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이 사진대로면은 애가 내리는 장면이 안 찍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리는 장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차 내부 블랙박스를 보면 되지 않냐. 하필 이날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찍힌 게 없대. 아빠 말로는. 이날 졸업식 있었으니까 5학년은 몰라도 특히 6학년의 부모들은 학교를 다 오겠죠. 주차장에서 학교까지 200m,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야. 애지만 5분 안에 걸어가는 구간인데 학부모들 차 블랙박스에도 안 찍혀 있습니다. 직접 애를 본 사람들도 하나 없어요. 이렇다고 당장 유키 새아빠를 잡아다가 수사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당일날 진술, 모순이 없는가 이걸 더 파고들어 봤지. 모순을 파고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거짓이진 않을까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술을 그냥 믿어줘 버리는 거야. 진심으로 믿는 건 아니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으로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은 유키의 새아빠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술한 대로만 생각해 봤어요. 차에서 내렸다고 했고 학교에는 온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 봤을 때 주차장과 학교까지 가는 200m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이때 실종된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돼. 이것도 새아빠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새아빠는 어때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새로운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런 걸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 아니야? 의심하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오히려 믿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아까도 히나타 말이면 얘기했지만 아동 실종에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해야 됐어요. 그런 것들이 꽤 범인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거야. 경찰은 사건 접수되자마자 시외 지역 경찰까지 투입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을 했고요.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계속 전달됐단 말이에요. 유키 가족은 바로 이날 애가 입은 옷차림에 특징 적어서 전단지 만들어 돌렸는데 또 방송 인터뷰는 거절했어요. 이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전단지를 돌린다는 건 비공개 수사를 안 한다는 거잖아 지금. 납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 납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부모가 직접 카메라 비추고 TV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지금 수색 작업하고 있는 경찰이나 민간이나 작업을 더 독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납치였다면 범인에게 얼굴이 노출돼서 보복당할 수도 있어. 이런 걱정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면 왜 인터뷰하는 성의까지는 안 보여주냐는 거지.
경찰이 가족이랑 상의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맞추는 경향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가족과 경찰 사이에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유키 부모가 이혼, 재혼하는 과정에서 애가 잘 못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잖아, 지금. A라는 친구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고. 결과적이지만 늦게 일어난 것도 그렇고 이날 아침에 가출의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을 틈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은 돈이나 뭔가를 노린 범인의 납치 가능성, 이게 유력하잖아요. 일단 애가 스스로 가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의 고민이냐?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아. 하지만 평소에 가출 생각이 있었다면 얘가 돈이나 옷, 뭐 휴대폰 정도는 챙겨가야 하는데 유키가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날은 또 집에 두고 나왔어. 가방도 평소 학교 갈 때 뭐 그 정도로 쌌습니다. 책밖에 없고 지갑도 안 갖고 나왔고. 그럼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아빠가 차에서 내려줬어. 주차장에 내렸어. 그리고 충동적인 가출을 한 거냐? 그러자니 11살밖에 안 된 애야. 돈 한 푼 없이 어딜 가? 사건이 일어난 난탄시는 또 시골에 가까운 동네고. 이런 지역 특징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 서로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살아요. 애가 시골에 혼자 돌아다니면은 학교에 있어야 될 애인데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알아. 근데 혼자 돌아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목격자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벗어났다면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애니까. 하지만 봐봐요, 지도.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이 산에 안 사는 빈집, 빈 별장들이 또 꽤 있대요. 시골 애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살면은 도시 애들보다는 그 일대의 지리에 빠삭해, 오히려. 이런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가 있겠다, 어딘가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11살이 갔다기에는 지형이 너무 험해. 저 초록색이 다 산이거든요. 여기에 계곡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래요. 시골 산이라 유독 더 어둡고, 길 좁고, 진짜 험해. 성인이라도 다니기 쉽지 않은데, 아무리 뭐 10대 초반의 애들이 겁을 상실했어도 남자애지만 이런 데를 혼자 막 갈 수 있겠어요? 여러모로 자발적인 가출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두 번째 가능성인 납치에 더 비중을 두게 돼요. 이러니까 이상한 거야. 납치에 비중을 뒀으면은 이거는 비공개 수사가 원칙인데 가족이 전단지는 돌리면서 또 전면에 나서진 않고 가족은 납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게 유키가 11살이잖아. 이 나이 때 애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유인당하고 뭐 90년대도 아니잖아.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어요. 90년도, 2000년도나 돼야 사탕 사줄게, 뭐 장난감 줄게, 아저씨랑 어디 가자 이런 거에 속았지. 지금 애들은 뭐 다 사리 분별되고요. 영악해.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워낙에 이런 교육도 잘 돼 있고요. 실제로 몸값을 협상한다는 연락이 안 왔거든. 사라진 곳이 학교 바로 앞에 5분 거리 주차장이라 졸업식 온 사람들도 많고 거기 부모들도 여기에 차 댔겠지. 학교에 갔으면은 평범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구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가 작아서 CCTV가 많지 않다 뿐이지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적은 게 아니야. 인구가 적고 동네 면적도 작으니까 카메라 숫자도 적을 뿐이에요. 지역을 다 커버할 만큼의 CCTV 갖고 있다는 거야. 요즘 블랙박스 안 달린 차도 찾기 힘들고 이 카메라들 다 봤거든요. 유키가 하나도 찍혀있질 않으면 씨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새아빠 차에서 내리고 증발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수색에 한 500명 동원됐고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뭐 동네 사람들 유키 다 알아요. 동네 사람 전체가 나서가지고 일주일을 수색했어.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건에 관련된 단서가 발견됐고 이게 뭐냐? 애 가방을 찾아요. 일단 지도 설명부터 하자면은 화살표는 집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타원 빨간색 동그라미는 초등학교 위치예요. 학교랑 꽤 멀죠, 지금 가방 나온 게. 발견 장소는 산속이야. 3.5km 학교랑 떨어져 있고. 차로 가려면 10분이야. 근데 애가 여기를 걸어갔겠어? 1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간다고 해도. 그리고 이 주변에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도로도 안 좋고 출입도 애초에 막아둔 곳입니다.
등산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라 해도 여기에 볼 일이 없다니까. 저 점선 동그라미에는. 몰래 뭐 쓰레기 무단투기나 할 거 아니면은 굳이 여기를 안 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애 가방이 왜 나오냐고요. 가방 열어보니까 아침에 싼 그대로야. 자, 그리고 이 가방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유키의 친척이야. 이 사람이 공개돼 있지 않거든요. 외삼촌이나 새아빠의 동생이라는 소문이 돌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가족이란 얘기고, 이 가방의 발견 자체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냐? 야구 감독이 아니고요. 그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래. 가방 발견 장소는 자기가 이미 3번을 수색한 지점이라는 거야. 그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발견된 게 이상하대요. 막 엄청 꼼꼼하게 숨겨둔 가방도 아니야. 진짜 이렇게 그냥 잔디밭 위에 올려놨어요. 못 보고 지나쳤다기에는 이게 너무 노란색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수색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데. 말이 자원봉사자지 뭐 수색 경험들이 있는 경력자입니다. 이런 노란 가방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가방 상태도 이상해, 그러고 보면은.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해? 발견 장소가 그냥 야외도 아니고 산속의 흙밭인데 비를 맞아야 정상이고 얼룩도 남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그동안 발견을 못했던 게 아니겠죠? 어떤 새끼가 수색이 끝나자 거기다가 가방을 버린 거야. 범인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하필 이걸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 유키의 가족이라니. 경찰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새아빠를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죠. 경찰만이 아니라 뭐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이거 뉴스 본 일본 사람들 다 새아빠 의심했어. 실종 직전까지 애랑 같이 있었고 진술도 정황이랑 안 맞아. 하지만 애 아빠라는 점에서 함부로 막 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죠.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주변 지역을 더 조사해 보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던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른 사람의 개입을 막고 애 행방만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처럼 발표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였어, 그 당시에. 이게 경찰은 2가지 의도가 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작전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언론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솔직히 가족이 의심됐어 해버리면은 이게 파장이 좀 크니까 혹시나 나중에 아니었으면 책임질 일도 생겨버리는 거고,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가족 중에 누가 의심이 된다면은 방심시키는 작전일 수도 있겠죠. 2번째 이유였다면은 언론에는 뭐 표면적인 말만 상투적으로 해놓고 뒤에서 몰래 가족을 조사할 생각이었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때 이 상황을 몰랐으니까 경찰에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요. 가방의 발견으로 사건 일주일 만에 수색 인원은 1000명으로 늘어나 있기도 했어요.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 거죠. 애 찾으려고 뭐 근처 저수지 수중 드론도 넣어보고 여기저기 다 뒤졌습니다. 수중 드론을 썼다는 게 뭐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망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겠죠. 사건 2주째야. 4월 12일. 다시 유키랑 관련된 물건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유키가 실종 당시에 신고 있던 신발이래요. 발견 장소가 유키 집에서 북쪽으로 4km, 학교 기준으로 6km 떨어진 산속이고요. 가방이랑 더 멀어. 차로 가면 12분, 걸어가면 2시간입니다. 이것도 발견 상태가 이상해. 만약에 여러분이 납치범이야. 애 신발을 버려야 돼. 어떤 식으로 버리고 싶어요? 몰래 어디서 태우는 게 가장 속 편하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아무데나 던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꽁꽁 싸매서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발견된 유키의 신발은요, 이거 지금 당장 신어도 돼. 너무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놔뒀어. 버린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 그냥 두고 온 느낌이에요. 지도를 보면은 가방이랑 신발은 시간차를 두고 학교 근처, 집 근처 이렇게 발견된 것 같거든요. 범인이 이 새끼가 나름 지금 수사에 혼선 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사 상태를 알고 있는 새끼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 이제 실종 3주째 됩니다. 아직 애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낮지만 없는 건 아니야. 저번에 엘리자베스 스마트 사건 다큐 리뷰 봤잖아요. 살아 돌아올 수도 있는데 확률상 이런 경우가 통계적으로 진짜 낮아요. 드문 일이야.
이틀 지나면 사망으로 볼 정도로 아동 실종은 생존 확률이 진짜 낮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를 뭐 유타의 기적 이렇게 불렀던 거지 뭐. 신발 발견됐지만 이게 또 무조건 유키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신발일 수도 있으니까. 범인이 지금 머리 쓰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이게 유키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만 생각했고요. 애를 찾는 수색에 계속 집중했지. 사실은 시신 찾는 수색이야. 결국 신발 나온 다음 날 애를 찾았어. 여러분도 뭐 이거 지금 범인 누군지도 기사로 다 알았지만 이때가 4월 13일 오후 5시인데 신발이 나온 근처 산 속에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나무 뿌리 사이에 애 시신이 버려져 있던 거지. 학교에서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산인데 지역 주민도 여기는 험해서 잘 안 간대요. 범인 새끼가 이게 성격이 좀 이상한 거야. 가방, 신발도 그렇고 시신도 가지런히 눕혀놨습니다. 하늘 보고 반드시 누운 자세야. 흙이나 낙엽으로 덮어두지도 않았어. 그냥 죽은 애를 산기슭에 눕혀놨다고. 물건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시신을 이렇게 해둔다는 거는 범인 새끼가 약간 좀 과시형 느낌도 들거든요. 이 타이밍이면 이제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려주는 느낌도 들고 마치 불 내고 숨어서 사람들 불 끄는 거 지켜보는 비응신처럼 이 수사 과정을 좀 즐기는 것 같은 느낌도 났어요. 발견 당시에는 애가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꽤 진행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유키구나 알았거든요. 이것도 말이 옷이지 뭐 양말만 신은 상태였대. 기사가 옷 입은 상태였대 이렇게 나온 거야. 실종 당일 죽어있던 것 같아요. 그럼 전날 발견된 운동화는 유키 물건이 뭐 거의 확실해지는 거고 이 시신 발견도 이상해. 주민 진술 나왔는데 근처에서 산나물 캐던 사람이래요. 전날에도 이 자리에 왔는데 애가 없었대.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올 뿐이지 자기는 나물 캐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를 아니까 시신이 있었으면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거야. 이틀 전에 이 나무 옆을 지나간 사람도 본 게 없대요. 이 양반은 심지어 사냥개를 데리고 있었어. 사람은 못 봐도 개가 이게 냄새를 피할 수는 없는데 개도 반응이 없었대. 시신도 범인 새끼가 이 타이밍에 경찰에게 던져주는 힌트 마냥 일부러 둔 것 같거든요. 부패되는 동안 그러면은 어디서 보관해 왔다는 거잖아. 이 새끼만의 은신처나 보관 장소가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시신 부검했고요. DNA로 신원 확인했고 사망 원인은 몰라. 부패가 너무 심해. 시신 확인, 사망 추정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경찰이 또 이상한 말 합니다. 시신 찾았고 이제 부검 내용도 발표해야 되니까 기자회견 열었거든요. 여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어. 시신 발견 장소를 수색하게 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뭐 무지성으로 쑤시다 보니까는 마침 나온 건지 이게 정확히 알고 싶었나 본데 여기에 경찰이 뭐라고 했냐? 보류하겠다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까부터 애매하게 굴잖아. 이게 지금은 범인 특정됐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엔 존나 답답했거든요. 특히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답답한 거야. 마침 또 교토잖아 지역이. 경찰은 이때 범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사실 있던 것 같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거지. 범인이 발뺌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들은 빌드업 중인데 이 중간 과정을 밝히면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이 새끼 경찰 갖고 노는 것 같잖아. 수사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해봤자 대응 기회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신발을 신지 않은 애가 외부인이 거의 찾지 않는 험한 산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뭐 이런 뻔한 대답만 한 거지. 범인이 경찰 발표를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방심할 거예요, 이제. 경찰은 그걸 노리겠다는 작전인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3주 만에 유키 사망 확인되자 이제 실종 아니죠? 사망 사건 됐어요. 이게 살인으로 전환되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아직은 이제 사망으로만 보는 거고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뭐 살인으로 다 대하고 있겠죠. 아까 이 과정이 다 라이브로 중계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건 그래서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출동하냐? 생각보다 똑똑하지만 집에서 숨 고르고 있는
방구석 코난, 김전일들이 등판하죠. 각종 이제 커뮤에서 유키 사건의 범인 누군지 각자 추리해가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야. 우리나라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뭐 엽기 토끼 사건 이런 거 엄청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나라도 그런 거지. 보통은 다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꽤 근거 있는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떠돌던 얘기들인데 일단 범인은 외부인일 가능성 아주 낮고 사건이 일어난 난탄시 소노베라는 지리에 익숙한 인물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신발, 가방같이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 장소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은 알기 힘든 산속이다. 이 장소들이 다 유키의 학교나 집 주변에서 차로 15분 안에 가까운 곳이다. 이런 점에서 범인은 유키와 집이 가까운 새끼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대요. 그걸로 범인 잡은 건 아니고. 기본적인 추론만 해봤을 뿐이지 뭐. 근데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은 경찰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역 주민이면서 아이와 생활 반경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필 사건 그날 차에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고 유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잖아. 이 그동안의 모든 정황들은 사실 유키의 새 아빠를 가리키고만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아니 이 정도면 답 나온 거 아니냐. 경찰 답답해 뒤지겠다. 이 말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거든. 왜 못 잡냐 이거를. 딱 봐도 씨발 범인인데. 범인 체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딱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던 시기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80년대. 그때 부실 수사로 엄한 사람 누명 쓴 게 얼마나 많았냐.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한데 더 우선하는 건 뭐냐?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다 보니까 이 수사 체포 과정이 간단하지 않게 된 거지. 경찰이 씨발 뭐 병신도 아닌데 몰라서 안 잡겠어. 근거를 더 확보하는 거죠. 유키 시신이 확인된 다음 날이에요. 4월 15일 아침 7시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았습니다. 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야. 일본의 수사 스타일이 이런 건데 인권, 뭐 사생활 보호 강하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초기 수사부터 가족보다는 외부 범죄 가능성만 더 먼저 보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데 일본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영장까지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야 우리 빼박이노? 범인 아빠로 확정 지었노?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또 이 근거가 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속을 존나게 알 수 없네. 교토 아저씨들. 차량 주행 거리나 뭐 동선 파악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다치 유키의 집도 뭐 찍긴 했지만 전체 다 나오진 않아요. 노출된 부분들만 봤을 땐 꽤 크죠? 정원도 잘 돼 있고 부자 같아. 집이 3,000평 부지에 지어져 있대요. 정원을 크게 꾸며놓은 것 같고 이런 데를 다 뒤져야 돼서 수색도 오래 걸린 것 같고 집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수색할 순 없잖아요. 가족들 내보내고 유키 새아빠는 경찰서로 데려가는 장면이야 이게. 따로 취조하면서 경찰들은 여기 수색하는 거지. 아침 7시부터 조사 시작됐고요. 밤 9시 50분에 끝났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결론을 내렸어.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유키의 새 아바이를 범인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했고요. 12시 32분 돼가지고 용의자로 체포를 결국 합니다. 아래 사진은 학교 다닐 때 얼굴이래요. 복원을 좀 했습니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아. 이 양반이 아다치 유키의 새아빠예요. 딱 봐도 그냥 음침한 개 씹찐따죠. 아다치 유키라고 신원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뭐 대만 사람이다. 일본인들 꼭 그래. 사건 바로 해결 안 나면은 범인 한국인이다. 중국인이다. 이런 말 꼭 나와. 유키 엄마보다 한참 연하인 24살이다. 소문들이 많았는데 다 틀렸고요. 일본인 맞습니다. 37이고. 직업이 전자제품 제조사 직원이래요. 18살에 취직해서 한 군데에서만 19년 일했고요. 작년 2025년에는 과장 승진했고 회사에서 성실하다 그리고 뭐 똘똘한 사람으로 평판 좋았어. 그러니까 이 새끼의 범행이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애를 죽여서까지 지 잘해가고 있던 생활을 왜 조지냐고. 유키 엄마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긴 해. 이거 알아보자면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래요. 일단 유키 엄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어. 원래 도쿄에서 일하던 미용사인데 일찍 결혼하면서 유키 낳았다가 남편과 금방 이혼했고 할머니랑 친엄마가 사는 난탄시 소벤으로 와서 살고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경찰이 수색한 유키 집은 원래 유키 할머니가 살던 곳이에요. 여기서 유키의 증조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외삼촌, 엄마, 유키 4대가 같이 살았어. 엄마는 일하러 가니까 뭐 사실상 할머니가 애를 다 키우다시피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엄마가 남자를 알게 된 게 바로 이 유키다 이 얘기예요. 2018년부터 만난 건 아까 말했고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유키가 유부남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새끼. 이 아내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대. 유키보다 연상이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고 유키 정도 되는 애도 낳았고 근데 씨발 유키 엄마랑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아내랑 이혼하고 유키 엄마랑 만나다가 2025년 12월에 재혼하면서 부부가 된 거죠. 일본은 결혼할 때 아내도 남편 집안의 성을 쓴대요. 근데 아다치 성을 쓰잖아 이 새끼도. 왜? 남자가 아내 집에 들어온 거야. 대리 사위로 들어왔거든. 이 결혼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준비한 게 아니래요. 한 달 만에 갑자기 혼인신고 해버리면서 같이 산 거래. 이래야 될 이유를 생각해보자면은 뭐 이것도 소문인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애가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말고는 뭐 재혼인데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12월에 결혼하고 사건이 3월에 일어났으면은 엄마는 임신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고 막 밝혀진 건 아닌데 소문이 그렇고요. 유키 실종 다음날 대만 여행이 계획돼 있었잖아. 이것도 임신 초기에는 비행기 타는 거 자제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이 아니라 3개월 지나서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키 엄마는 임신 중이고 이것 때문에 급히 결혼한 게 되는 이런 아다리들이 맞긴 해. 이렇게 부부가 됐고 유키의 새 아빠가 된 건데 아이 씨발 그럼 좀 잘 살든가. 유키가 이게 씨발람이 결혼하고 나서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해보니까. 어쨌든 지가 가장 해야 되니까 책임질 식구가 늘어났잖아. 거기에 4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여기에 책임감이 좀 과도했나 봐.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회사에다 그런 말 했대. 왓다시는 활력이 좀 사라진 느낌이다. 아니 사람들이 야 너 신혼인데 어떠냐 물어보면은 이 새끼가 좋다는 말을 안 한대요. 애매하게 좀 대답을 피했대. 주변에서는 뭐 말 못할 고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좀 사람이 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 와중에 양아들인 유키랑 사이도 별로 좋지 못했다는 거야. 유키가 성격도 변한 게 엄마랑 재혼 전에는 밝아. 그냥 걱정 없는 초딩 그 자체였어. 근데 이 유우키라는 아재가 들어오고 나서는 애가 은근히 어두워지더니 친구들에게는 뭐 이 아저씨랑 자주 싸운다 그런 말도 해왔고 요즘은 또 애들이 빨라가지고 초딩 때 사춘기가 와요. 이런 시기에 가족의 변화가 온다면 애가 혼란을 겪기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새아빠랑 애까지 가졌으면은 엄마 아빠야 뭐 부부고 이제 나만 핏줄이 아닌 외부인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겠죠. 4월 16일 새벽 자기가 저지른 일이 틀림없대요. 아다치 유키가 범행을 인정했어. 누구나 다 사실 씨발 이 새끼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정황 증거도 이 새끼만 의심스러웠으니까 지도 능지가 있으면 이거 발뺌할 수 없다고 생각 들겠죠. 이 새끼가 경찰에게 슬쩍 증거를 흘리면서 즐기는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평일엔 일을 하니까 바빠가지고 증거품을 가지고 있던 거야. 애 신발, 가방 이런 거를. 그리고 주말마다 산 구석진데 다니면서 하나씩 버려온 것 같아. 갖고 있자니 불안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두고 하나씩 버리게 됐잖아요. 이런 게 또 겸사겸사 수사에 혼선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짱구 걸리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살인이 아니라 시신 유기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시신도 원래 다른 데에 유기했다가 나중에 옮겼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럼 전에는 어디에 보관했냐? 이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야. 범행 동기도 그렇고. 살인을 인정 안 하니까 사망 원인, 정확한 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는데 결국 어쩔 수 없어. 몇 시간 안 돼서 지가 죽인 게 맞다고 실토했거든요 또.
3월 23일 아침에 유키 태우고 학교에 가다가 충동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목 졸라 죽인 거래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다가 애를 태운 채로 이동했나 봐. 그래서 애가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게 없는 거야, 장면이. 결국 이 새끼가 범인이 맞아. 왜 전단지는 돌리면서 방송 인터뷰는 안 했는지 알겠죠? 지가 범인이니까. 심지어 실종 신고도 이 새끼 직접 했어요, 범인이. 이런 거는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 뭐 찾는 척 연기한 거겠지만 얼굴 노출까지는 부담이 됐던 거야. 이 표는 범인 잡기 전까지 3주간 수사한 타임라인인데 읽어드리자면은 뭐 제가 일본어를 아는 건 아닙니다. 3월 19일 학교에 갔었고 3월 23일 새 아바이가 학교 앞에 내려다 줬는데 행방불명됐다. 3월 29일 가방 찾았고 4월 7일 자택 근처 수색했고 12일 신발 발견, 13일 신원미상의 남자아이 발견, 이게 14일에 유키로 확인됐고 다음 날에 시신유기 혐의로 가택 수사에서 용의자인 아다치 유키 체포했다. 뭐 이런 거예요. 4월 16일 날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 타임라인대로고 4월 18일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인 체포했고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는 다 인정됐어요. 시신도 나와서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건데 사실 문제는 범행 동기라는 거야. 이 새끼가 세부 진술을 다 안 해가지고 이걸 몰라요 지금. 일단 유키와 유키의 사이가 당연히 좋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쁜 정도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애초에 씨발 재혼 생각할 때부터 애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재혼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게 되고 범행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혼한 아내랑도 낳은 애가 하나 있잖아요. 얘가 또 유키의 또래다 보니까 유키를 볼 때마다 같이 살지 못하는 지금 친자식이 생각날 수도 있어. 그래서 애를 볼 때마다 지 애도 생각이 나니까 죄책감이 생겼든 뭐 열이 받든 무슨 이유로 투영을 한 거야. 연쇄살인에서 범인이 죽이는 피해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머리색이 같다던가 인종이라든가 체형의 공통점 이런 게 있잖아. 이 공통점이 어디서 오는 거냐? 꽤 많은 사례에서 범인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의 조건이랑 일치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못해.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을 이제 와서 대신 죽인다고 이 새끼들이. 비응신같이.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원치 않는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지 잘못으로 이혼 당했겠죠. 그리고 원치 않는 이혼을 당했으니까 전 아내한테 이 아내한테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야?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슷한 유키를 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복수하는 사실은 복수도 안 돼. 안 되지만 지 혼자 정신승리하는 개념으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아다치 유키를 시작으로 아동연쇄살인이 시작될 수도 있던 거겠죠. 추측을 하자면. 모르겠어 뭐. 그래서 억측을 해본 건데 저는 지금. 내 머리는 뭐 이해가 안 되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굳이 죽여야 되냐는 거지. 이걸 모르겠어요. 더 유력한 억측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재혼해가지고 애가 생긴 게 사실이라면은 유키가 없어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유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지 핏줄이 아니니까.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이 또 갖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 아무리 애가 생겼어도 준비가 좀 필요한 건데 급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재혼해버리는 게 좀 성급하긴 하거든요. 임신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가족을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식의 범죄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불륜녀랑 새 출발하려고 아내랑 친자식 죽이는 크리스 와츠라고 이 새끼 유명하잖아. 비슷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지가 일단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나중에 말하게 될지는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 새끼가 충동적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냐는 거야. 하필 애를 죽인 다음 날 3월 24일 결석이 예정돼 있었잖아. 이런 게 살인을 준비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끼의 범행 방식이 우발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야. 일단 유키가 늦잠을 잤다는데 진짜 늦잠이었겠냐는 거야. 객관적인 늦잠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경찰에는 다 말했겠지만 우리에겐 진술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엄마도 일을 하니까 애가 늦잠을 잔 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새아빠만 아는 거지. 애 데려다 준다고 사실 반차까지 써버리는 거 이거 좀 바로 결정하기 좀 힘든 거잖아. 회사를 좀 늦으면 뭐 늦는다고 전화하면 그만이지 무슨 반차까지 바로 내버려. 반차라는 게 당일날 바로 아침에 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엄마가 먼저 출근하늘 아침을 나갔다면 범인의 진술이 지금 꽤 많은 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애는 죽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범인이었던 새 아빠의 진술만 남아있잖아요. 단둘이 남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새끼가 처음에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는 거고, 블랙박스를 끄고 애를 태운 점이나 유키도 하필 핸드폰을 안 가져 나왔다는 것도 이상해. 살면서 여러분은 핸드폰 깜빡하고 안 가져 나오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일본 경찰은 그래서 이 유키를 족쳐야 돼. 족쳐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다치 유키의 단독 범행일까 이게? 이 사건이 아동 실종인데도 초기부터 공개 상태였어요. 애비야 뭐 범인이니까 인터뷰는 할 수 없었겠지만 엄마도 거부했단 말이야. 개인의 선택이긴 해. 근데 아동 실종이 일어나면은 부모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모자이크 상태로라도 카메라에는 나와. 경찰이 수사도 수사인데 부모들 멘탈 나가가지고 돌발 행동할까봐 이런 거 진정시키는 게 또 일이거든. 왜냐면 비공개 수사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돌발적으로 막 인터뷰하고 그럴 때가 많아. 내 애가 사라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 있겠어요. 얼굴 팔리는 게 문제겠어. 뭐가 도움이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근데 엄마가 인터뷰를 안 했다는 거야. 당연히 이거 거절했다고 뭐 공범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의도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냥. 유키네 가족이 7명이고 애 빼면 6인데 이 중에 인터뷰한 사람은 할머니 하나밖에 없어. 단서 발견한 것도 전날에는 없던 자리에 수색 끝나니까 막 나타나 버리고, 이런 걸 이미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아빠가 혼자 이거 다 가능할까 싶단 말이에요. 소지품이야 진짜 많이 인정해서 뭐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럴 수 있다 쳐. 시신은 어떻게 할 거야? 부패되고 있는 시신을 대체 어디서 보관했냐고요? 이거 냄새를 못 감추거든. 아무리 애라도 유키 키가 135는 됩니다. 혼자 3주 이상 감추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방도 심지어 가족이 찾았잖아요. 이러니까 단독범이라고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증거를 발견한 가족이 삼촌이다, 범인 동생이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가족이잖아. 누가 유키를 도왔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왜? 이 새끼가 진술을 다 안 하니까. 당장 밝혀진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아다치 유키가 결국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학교 애들이 많이 놀랐겠죠. 애들이 막 학교 안 가겠다, 부모들도 걱정 심하고 하니까 학교가 원래는 GPS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학교에 온 이상 애 감시하듯이 위치 확인하고 막 그런 건 또 학교를 감시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금지했는데 GPS 기기 사용을 허락했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라는 거겠죠. 학교도 나중에 알고 보니 지각이었어도 제 시간에 안 오면은 15분 안에 부모에게 무조건 연락해주기로 약속했고, 충격이 심한 애들도 있었대. 심리치료도 해준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최근 사건이라 이제 매일 관련 뉴스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도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범인 새끼가 말을 다 안 해가지고 분명히 뭐가 바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 생기면은 또 추가 방송으로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확인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서 아다치 유키 실종 사건, 요거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나중에 또 뭐 바뀌는 거 있으면은 한 번 더 추가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하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다큐 리뷰로 하겠습니다.